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지역 홍성에는 깊고 신비로운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위엔 나무들이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어 그 모습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홍성의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에 대한 많은 전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달빛 연못이라는 전설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매달 보름날 밤이 되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고 이때 연못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란 연못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면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는 연못에 얽힌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소년 지훈과 그의 여동생 지윤의 이야기입니다. 지훈과 지윤은 홍성의 작은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늘 꿈을 꾸는 아이였고 그날의 일은 그의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던 어느 날 밤 지훈은 동생 지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윤아, 우리 연못에 가보자. 사람들이 말하던 그 달빛 연못을 직접 봐야겠어. 지윤은 조금 두려워했지만 병에 눈에 깃든 호기심을 보고 결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매는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와 숲속 길을 따라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달빛에 비춰져 왠지 모를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숲속에 들어서면 살짝 들리는 바람소리와 나무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들의 안내자였습니다. 드디어 연못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 아름다운 광경에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물결은 마치 별이 연못에 떨어진 것처럼 찬란했습니다. 지훈은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달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녀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 들었어? 지훈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나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해졌어. 나는 나중에 성장해서 이곳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어. 지은은 형이 결단력 있는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오빠를 항상 응원할게. 그리고 나도 나의 꿈을 찾아낼 거야. 그렇게 형제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연못에서의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훈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환경보호 활동가가 되었고 홍성의 자연을 지키는데 앞장섰습니다. 지훈은 음악가가 되어 자연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의 연못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어느 날 밤 달빛이 밝게 비추면 또 다른 지훈과 지훈이 지니는 소원을 찾기 위해 그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이 되어 홍성의 숲속 한편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천의 조용한 해안 마을에 수아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바다를 매우 사랑하여 매일매일 해변을 따라 걷거나 갯벌에서 조개를 줍고 바닷새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한 사랑 덕분에 마을 주민들에게도 유명했고 바다의 소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마을에는 모래사장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바다 신이 자신들이 살던 신비로운 해왕국 의문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얀 거북이를 인천 앞바다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하얀 거북이를 만난 사람은 커다란 행운이 따른다는 소문이 있었고 수아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수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해변을 걷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질녘 바닷가에 반짝이는 어떤 것이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작은 하얀 조개였습니다. 이 조개는 일반적인 조개보다 훨씬 희고 아름다웠습니다. 수아는 이 특이한 조개를 집으로 가져가 하얀 거북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하루 종일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여름의 어느 맑은 날 수아는 일찍 일어나 조개를 바닷물에 바르기 위해 해변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 바다에서 웬일인지 큰 파도가 일어나더니 수아의 발 앞에 다시금 그 하얀 조개가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빛나는 조개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아야, 하얀 거북이를 만나려면 바다의 심장부로 가야 해. 조심해야 하지만 나는 너를 믿어. 수아는 깜짝 놀랐지만 조개가 하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바다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 순간 파도는 더욱 거세졌고 수아는 어느새 깊은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수아는 호흡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자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신비로운 해양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잔잔히 유영하는 하얀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하얀 거북이는 수아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그녀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수아는 두려움 없이 거북이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기존의 바다와는 다른 온화한 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거북이는 수아에게 수천 년 동안 바다의 비밀과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에게 앞으로 인천과 바다를 잘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수아는 바닷속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해변가로 돌아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뒤부터 그녀는 해변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개를 통해 사람들의 소원을 전해주거나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특별한 힘이 그녀에게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아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의 전설은 인천의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오늘날 인천의 해변을 거닐다가 어느새 깊어진 어둑어둑한 저녁빛 속에서 반짝이는 조개를 본다면 아마 그것은 수아와 하얀 거북이가 당신에게도 행운을 전해주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한국 성남 지역에 위치한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숲이라 불리며 특별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숲에는 늘아침 안개가 자욱하며 신비로운 꽃들이 사시사철 피어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자연신들의 보금자리라 믿었고 누구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을에서 가장 활기차고 장난기 많은 소년이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개구쟁이 민수라 불렀습니다. 민수는 늘 마을의 전설이 궁금했고 무엇이든 직접 봐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신성한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민수는 그곳의 고요함과 신비로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숲 안에는 마치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듯했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는 천상의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민수는 발길 닿는 대로 숲을 걸어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숲의 중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연못 주위엔 여러 종류의 신기한 생물들이 있었으며 그 중엔 말을 하는 토끼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토끼와 대화를 나누며 신성한 숲의 비밀들을 알아갔습니다. 토끼는 민수에게 이 숲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이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숲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숲은 사람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보호막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이야기에 감동했고 이제 이 숲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숲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숲에 대한 경외감을 품으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가 숲에 다녀온 것을 나무랐으나 민수가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 그를 믿고 숲을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신성한 숲을 방문하며 자연의 신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숲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름다웠고 성남 지역의 사람들에게 늘 신비와 평화를 주었습니다. 민수는 어른이 된 후에도 숲을 지키는 일을 이어갔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군산 지역에는 바닷가 근처에 특별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다른 호수와 달리 바닷물처럼 짠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을 소금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소금 호수는 그 주변에 특별한 기운이 있어서 호수의 물에 손을 담그면 아주 잠깐 동안 미래를 엿볼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아주 짧고 희미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미래를 확실히 알기보다는 그 궁금증과 매력을 즐기기 위해 호수를 찾곤 했습니다. 군산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녀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꿈 많고 호기심이 많은 소녀로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에게서 소금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소금 호수에 둘러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때때로 호수의 물을 손으로 휘저으며 자신의 미래를 짧게나마 엿보게 되었는데 민수는 그러한 광경을 보고 무엇인가 자신만의 특별한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어느 날 민수가 소금 호수를 찾아갔을 때는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 무렵이었습니다.
물 위에 펼쳐지는 해찰빛이 환상적이었고 민수는 그 호수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니 그녀의 눈앞에 신기한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민수는 어른스러워진 자신의 모습과 열심히 무언가를 연구하는 장면을 엿보았고 그것은 어린 민수에게 무척이나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미래의 한순간을 엿보던 민수는 자신이 무엇인가 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흐릿하게 사라진 후 그녀는 그게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민수는 호수에서 본 미래의 자신이 되어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민수는 어른이 되어 그때의 환영에서 봤던 것처럼 군산에서 과학자로 성장하여 특히 지역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군산의 소금 호수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며 그 특별한 장소가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면서 소금 호수에 가게 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가 본 환영이 현실이 되었듯 사람들은 각자 소금 호수에서 빌었던 작은 소망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군산의 소금 호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꿈과 신비로운 이야기를 품은 존재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